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복습 특강 시간인데요. 이제 1월, 2월에 신기한 이론반은 이제 언제나 강좌가 끝날 때 이제 복습 특강이 하나씩 있는데 1월, 2월 신기한 이론반은 그 앞에 교육과정 부분이 양이 많고 전체적인 복습하려면 또 양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복습 특강이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강의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앞에 교육과정 배우고 지금은 다른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뭐 여기 복습하신 거를 확인하는 데는 진도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수업 정도 4회차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복습 특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은 또 이 특강을 이제 그 신기한 이론반을 뭐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특강만 들으시거나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그냥 가정 중에서 복습을 특강을 그냥 들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특강을 그냥 특강으로서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떠한 대상 선생님들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거는 교육 과정 부분을 정확하게 복습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를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 초등스럽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우기 특강이라고 한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이건 외워야 하는 건데 수업을 진행할 때도 무슨 단순한 암기라고 말씀은 안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외운다는 게 그 암기라는 거는 정말 솔직히 뭐 누구 뭐 김철수, 그럼 김철수 이름 외웠다고 딱 김철수 외웠다고 그 석자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그게 왜, 뭐 바뀐 이유, 그건 왜 이런 걸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받으시면 빈칸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걸 들은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 강좌를 지금 보시고 계셔도 듣는 방식은 다 똑같이 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빈칸 자료를 받으시고요. 그거를 막 너무나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이 나는 대로 쓰시는 건데 다행히 이게 우리가 그 앞에 맥락이 있으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말 공부한 거나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타트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은 시간을 드리고 쓰시고 그 다음에 멈춰서 제가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오늘 뭐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하고 나면 뿌듯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게 뭐 누구랑 같이 막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혼자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내가 이제 복습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시작을 하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5개로 나눠놨어요. 물론 5번은 좀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일단 이걸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이 전체 이 많은 광범위한 게 전체적으로 막 항상 뭐 다 100% 암기해서 막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1월 2월에 공부를 하면서 또는 앞에 또 이 신론을 공부하고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정도로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완벽하게 내 것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현이 외우기 특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외우기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다 같이 먼저 저기에 1호 개정에 그죠? 1호 개정의 핵심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들이 이제 아 맞다 뭐 이렇게 생각들 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쓰지는 마시고요. 같이 스타트를 할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맞다 개정의 핵심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먼저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인한 걸 쓰고 이러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구구단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요. 첫 번째 여기에 관련된 게 핵심 내용 안에서 지금 뭐 그건 자료 보셔도 돼요. 우리 상관없어요. 그 자료 막 가리고 있다 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색깔로 쓸게요. 왜냐면 그 표하고 바깥하고 다르니까 이제 개정의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의 방향에 지금 1, 2, 3, 4, 5가 있어요. 그거를 요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개정의 중점 사항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정의 중점 사항이 2번으로 놓을 건데 이따가 제가 다시 쓰지만 그럼 이제 뒤에 한번 또 넘겨 보셔도 돼요. 우리가 그거 가리고 있다가 뭐 요 땅에 살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중점사항 또 있잖아요. 예. 아 맞다 거기 7가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선에 개정의 방향에 5가지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에 7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어차피 멈춰놓고 하셔도 되니까.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급박하게 하시지도 말고요. 너무 세워라 이거는 안 돼요. 예. 199 생각이 나면 쓰시면 돼요. 199 쓰고 이렇게 아니면 스킵하시면 돼요. 그럼 다 같이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시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조금 뭐 느리고 빠르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각자가 맞춰서 다만 한 번 읽으면서 그냥 생각이 나면 하고 아니면 계속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자,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요. 쓴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것도 또 중요해요. 이래서 같이 하는 거니까. 자, 개정의 방향 5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만약에 이제 밑에만 읽어봐도 우회를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일단 그 5가지는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의 구현이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수학교과 역량의 구현. 그거를 좀 하면 되겠죠. 5가지 중에서 수학교과 역량 구현. 그러면 이제 빈칸을 또 보면 2009에서 빈칸이 있고요. 3가지 모에다가 좀 빈칸이 있고 요소를 추가해서 수학교과 역량 6가지 규정.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2009년에 구개정에 했던 건 문추의잖아요. 첫 번째 가로가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추의에다가 근데 그게 뭐라고 꼭 기억을 하자고 했던 건 수학적 과정에다가 3가지가 짬뽕이 돼서 수학교과 역량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정태가 들어가면 돼요. 네, 항상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아마 많이 말을 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편해. 쓰실 때도 이제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되잖아요. 다 아니까. 그래서 문추의,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이 수학적 과정. 그 다음에 3개가 더 창정태, 창의융합,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 합쳐서 수학교과 역량 6가지가 된 게 과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빈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랬던 거예요. 2번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글뱅이 3개. 창정태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내적 연결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처음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보진 않아요. 빈칸만 볼 거예요. 내적 연결성, 외적 연결성, 통합 이렇게 되는 거죠. 내적 연결성, 외적 연결성, 통합. 이래서 2번째 정보 처리에 관련된 정보 처리로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만 제가 빈칸을 해놨는데요. 뒤에도 또 나오지만 사실 정보 처리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을 동치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정보 처리라는 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료, 뭐 문제가 됐든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자료를 갖고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학적 도구를 써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처리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3번째가 독립. 태도 및 실천이 독립적인 걸로 이제 그죠? 교과 역량으로 이제 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개 중에 큰 자리 하나 차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 네, 정의적 측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수학 교과 역량이랑 2번째가 학습 부담의 경감. 그래서 학습 부담 경감이니까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학습 부담을 하고 옆에 내용 경감만으로 해석하기보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평가 문항의 난이도.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어렵다는 소리가 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들어간 거죠. 새로운 코너, 뭐 이게 좀 웃기죠. 새로운 코너를 교육과정에 이제 신설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들어갈 말이 내용 경감, 평가 문항 난이도,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그쵸?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세 번째 거는 하여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불균형적이다 해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빈칸, 종합적.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 지금 이것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 위주로만 읽을게요. 자, 네 번째. 실생활 중심 통계 내용 재구성. 실생활 중심 통계 내용 재구성. 자, 그래서 현실 세계 자료를 대상으로 애들이 뭐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수집. 정리를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해석을 해야죠. 이걸 시키겠다는 거예요. 학생의 현실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수집해, 그죠? 정리해, 분석해, 해석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애들이 자료를 갖고 뭐 할 건데? 수집, 정리, 분석, 해석. 자, 그 다음에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하겠다 이거죠. 자, 5번. 다섯 번째, 공학적 도구 활용 강조이다. 공학적 도구 활용 강조. 그래서 개정의 방향 5가지. 그쵸?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공학적 도구에서 4가지 보죠. 추상적인 수학 내용, 추상적, 시각적, 시각화, 구체화. 그때도 이렇게만 하자 그래서 추상적인 걸 시각화하면 애들이 구체화가 되니까 좋다. 이렇게만이라도 알아놓으면 좋죠. 두 번째는 사고력 중심, 절차적, 수학적 사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이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사고력 중심 교육을 하고 절차적인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수학적 사고력이 커지는 거죠. 빈칸에 사고력 중심, 절차적, 수학적 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활동 중심 수학교육 이론을 이제 잘 이제 펼칠 수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시각적. 아까도 있지만 그런 시각적 기능을 활용해서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애들이 싫어하는 증명할 때 증명 이전에 연역해야 할 사실에 대한 직관적 이해 또는 관찰에 의한 발견의 과정. 그게 이거를 쓸 때 뭐 증명하기 전에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그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같기만 하면 돼요. 증명 이전에 직관적 이해 또는 관찰에 의한 발견의 과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한번 보면서 틀린 거를 이렇게 막 빨간색이나 특이한 색으로 표시해 놓으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많이 썼다는 건 이미 내 거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만 다시 또 반복하면 되니까 그런 표시를 하시고 또 두 번째 다운받으셔서 연습해 보시고 이러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양이 뭐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요. 사실 이거 되게 뒤로 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가벼운 건 스피드하게 넘어가야지 앞에서 너무 많이 하면 힘들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개정의 중점사항 7가지 있었잖아요. 이제 첫 번째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가 고형태로 변화된 거는 제가 일부러 한눈에 보시라고 그거를 딱 조그맣게 사이즈 조절해서 거기다 넣어버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용체계 양식의 변화인데 들어갈 말은 내용체계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체적인 내용체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그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내용이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수학 교과 역량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한 거하고 비슷해요. 5가지하고. 그러니까 비슷이 아니라 공통된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개정의 방향이나 중점 사항이나. 그래서 교과 역량 구현하는 교육 과정이다 해서 6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6가지는 다 이렇게 술술술술 말로 할 수 있게 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잘 메꾸셨나 보세요.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이었냐면 해결 방법. 그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 해서 밑줄 쳐놓은 거예요. 작은 따옴표요. 자, 두 번째 추론 능력은 요 작은 따옴표도 기억하기로 해요.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정당화하겠다는 거죠. 정당화하며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 추측, 정당화, 반성.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죠. 6개 중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융합인데 길긴 길어요. 이게 밑줄이. 이건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밑줄 쳐놓은 거라 이 자료 자체도 이 정리된 자료 자체도 정말 이걸로 복습만 하셔도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양하고 풍부. 그래서 결국에는 연결을 하는 거죠. 수학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 그리고 타 교과하고도 연결, 융합, 생성. 빈칸에 다양하고 풍부, 연결, 융합, 생성. 그렇죠? 네. 자, 4번. 의사소통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여튼 이러한 것들을 기호로 뭐 하겠어요?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뭐 하겠어요? 뭐 비판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해해야죠. 좋은 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정보 처리 볼게요. 다양한 자료와 정보, 아까도 제가 그랬어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오면은 통계라는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애들이 수집, 정리, 분석, 활용. 수집, 정리, 분석, 활용. 아까 뭐 거기서 해석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수집, 정리, 분석,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교육부에 나온 자료에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똑같이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선택 이용.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이퀄 공학적 도구 아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6번째 태도 및 실천 얘기는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뭘 갖추는 능력이냐면 자주적 수학학습 태도와 민주시민의식. 그게 우리가 이제 태도 및 실천에 들어갈 얘기예요. 자주적 수학학습 태도와 민주시민의식.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얘기예요. 그쵸? 1, 2, 3 거기서 지금 6가지 3번에서 외우자는 얘기고, 자, 수학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교육과정에서 이 앞에랑 반복이 돼서 제가 그냥 밑줄만 쳐놨어요. 내용 감축, 연계성 강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들어갈 게 그 세 가지인데 내용 감축, 연계성 강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연계성 강화는 이제 이해하는 거에서도 중요하지만 겹치는 내용도 줄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양적으로 줄잖아요. 중고에 겹치는 걸 많이 줄이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아주 여기 있지만 이 책 이 자료에서 우리가 하나도 놓칠 건 없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강조를 할게요. 학습 부담 경감을 하고자 교육과정에서 증거물이에요. 이게 증거물. 도대체 학습 부담 경감을 어떻게 했는데 만약에 묻는다면 아니 내용도 감축하고 연계성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함부로 내지 말라고 평가 문항을 통한 난이도를 조절하고 싶어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 매뉴얼을 이제 이 소리죠. 그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 감축, 연계성 강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그래서 이제 거기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삭제, 상향 이동. 아예 없애버리거나 약화하거나 상향 이동. 예, 아예 고등학교를 올려버리거나 이런 게 많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평가 문항을 통한 난이도의 상승에서 기인하는 면. 평가 문항을 통한 난이도의 상승. 문제 어렵게 낸다 이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문제 어렵게 낸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답안지를 쓰실 때 문제 어렵게 낸다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평가 문항을 통한 난이도의 상승. 이렇게 답안지가 바뀌는 거죠. 그런 서술 연습은 뒤에 가서 하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사의 능력이겠죠. 이거는 교수학습 방법이죠. 들어갈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도 뭐 어떤 사람한테 배우면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공부 계정의 표현보다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 이름 자체에서도 디테일하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아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가 똑같아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정의적 측면 아까도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태도 및 실천하고 짬뽕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태도 및 실천 들어갈 말이. 자, 6번에 통계 내용 재구성 보이니까 당연히 앞에 들어갈 말이 실생활 중심이잖아요. 자, 결국에는 공부에서도 이걸 강조했지만 탐색적 자료 분석으로 전체적인 방향성, 무슨 방향성? 실생활 맥락을 지도하려면 탐색적 자료 분석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공학적 도구 활용.
공학적 도구 활용. 그리고 공학적 도구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거물이 그러면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엄밀히 말하면 7차부터 이제 이런 말이 언급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7차 교육과정부터. 그랬는데, 요번에 1호 개정에서는 그 두 번째 빈칸에 성취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성취 기준에서조차 진술을 한 거예요. 너네 써. 이렇게 해야 돼. 막 이제 이게 증거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딱 했어요. 멈춰보시면. 이게 각자 복습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같은 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확인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이걸 내가 앞에 신론 듣다가 여기를 진도를 나갔는데 내가 이걸 너무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럼 또 정리가 잘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를 이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학년별 내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쓴 걸 보시면 아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학년별 내용 변화는 이제 중학교 11개 뭐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제 떠올라요. 그리고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하나당 거의 1분 정도로 읽고 바로 쓰셔도 되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거 뭐 그렇게 안 힘들죠. 이건 좀 좀 기억이 잘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중학교 거 보세요. 중학교 거 보면은 앞에가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영역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재밌는데 또 구멍을 뚫었어요. 잘 보세요. 최대 그것은 성취 기준이 삭제됐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 삭제, 통합,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이걸 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성취 기준 삭제하고 그 이제 이유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은 지금 고등학교로 상향. 예. 그 다음에 3번은 통합. 방부등식 함수는 성취 기준을 이제 다 짬뽕 시켜서 했다 그랬잖아요. 방부등식 풀이, 활용 이런 걸 따로따로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등식의 변형은 삭제. 왜냐하면 결국 계산만 많이 하고 애들에게 필요성도 못 느끼게 했다. 자, 중학교 1학년에서는 그래프 이해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2학년에서 함수의 개념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가로가 그래프 이해, 두 번째가 함수의 개념. 중학교 2학년 때 하려고. 그다음 이제 초하고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가 이제 초에서 왔다. 중학교 1학년으로 왔다.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상향 이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 수학으로 간 거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근데 이제 그것이 중3 고1에서 중복해서 다루어지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중3이 사실은 그 최대 최소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복,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가 학습 부담 경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학습 요소는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2번에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로 간 바람에 몇 년 전 문제에서 우리가 이게 나왔었잖아요. 학습 요소에서 이동한 걸 써라 이렇게. 그거랑 유사하게 보면 7번이 그죠? 다시 하기에 좋죠. 문제로 만들기. 근데 원주각 활용은 약화. 이건 이제 교과서별로 너무 다양해서 이래저래 아무튼 약화. 이건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2학년으로 이동.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결국에는 이제 중3의 곱셈 인수분해가 통합돼야 되고 중3 같은 경우가 상관관계가 또 생겼어요. 추가. 그리고 사칙 계산이 좀 약화되고 근호 포함한 사칙 계산 약화. 그리고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아까 삭제되었죠. 왜냐면 고등학교로 갔으니까 삭제. 다시 한번 볼게요. 통합, 추가, 약화, 삭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수를 좀 적게 넣어버려갖고 더 어려워졌다. 그랬다. 이제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옆에 그래서 제곱근을 배우기 이전에 제곱근, 제한, 정당화.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당화, 곱셈 공식 이용할 수 없다. 그 소리죠. 제곱근, 제한, 정당화, 곱셈 공식.
그래서 이제 중3에 가서 이제 사실 또 중3에선 또 중2 때 배운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면 더 좋다. 이제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도수분포표에서 자료의 평균은 성취 기준 삭제. 이렇게 성취 기준 삭제. 계산이 많아서 없애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상관관계가 새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 성취 기준 추가. 성취 기준 삭제, 성취 기준 추가. 우리가 뭐 삭제됐다, 추가됐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지금 용어까지 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11가지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익히시라고요. 그 어떤 분은 또 번호하고 같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상관없는데 뭐 11번은 뭐야 이렇게는 안 돼. 11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거는 이제 뭐 가지수로 보기가 사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그 5번에 제가 따로 넣었는데 일단 우선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수학이라는 건 이제 문과, 이과를 가르는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픈을 해놓은 거죠. 문과 애들도 수학을 뭐 더 듣고 싶으면 듣게 이렇게 이과 애들도 뭐 사회 과목 같은 거 더 많이 듣게 이렇게. 자, 이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통 과목 수학이라는 고1 수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 공통 과정이잖아요. 그거 지나서 2가지 선택으로 가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래서 일반 선택까지는 이제 이과 같으면 거의 다 들어야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이제 3번째 얘기는 완전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예, 완전 달라진 거라 지금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공통 과목 수학이라는 거는 요 전 계정의 수학 1, 수학 2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수학 1, 수학 2는 사실은 고2가 배우는 거니까 이름이 달라졌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도 좀 삭제했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 부등식 영역은 전체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 3번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고1에. 그래서 전체 삭제. 그리고 4번은 내용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것도 이제 아까 마치 중3처럼 어떤 그 단위수 때문에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제 연계성. 중고의 연계성. 준고의 연계성.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자체가 학습 부담 경감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연계성을 강화시켜주면 학습 부담이 줄게끔 이렇게 이어주려고. 그 다음에 그거의 1번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학교 그 연립 1차 부등식 고등학교로 갔다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어디로 갔는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내용으로 갔어요. 빈칸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같은 얘기예요. 최대값, 최소값 통합된 얘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중학교에는 이제는 안 하지만 고등학교는 경감 조금 줄였다는 거죠. 네, 그 뒤에 가서 또 볼 거니까. 그리고 넘겨서 부등식의 영역이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 조심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삭제가 된 거지 학교 수학에서는 경제 수학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통 수학에서 날라갔다.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영역의 학습 내용도 조정이 됐다. 조정. 왜 조정됐냐면 공부에서는 확통이라는 과목 안에 있었지만 그냥 고1 공통수학 안에 경우의 수와 순열을 다시 이렇게 빽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 이렇게 좀 가지수를 쓰기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5개, 그 안에 포함된 내용 뭐 요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1에서 5번까지 썼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자, 다시 이제 여기 앞에가 내용이 가벼워요. 뒤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앞에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볼게요. 목표, 교수학습 방향, 방법. 그쵸? 예,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자료를 넘겨서서 요거는 이제 같이 할 거라 일단 그냥 같이 몇 개 보고 혼자 쓰실 거 제가 또 다시 스타트 할게요. 자, 수학과 목표 박스가 있죠. 예, 항상 읽어보시라고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나눠 있어서 최소한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가 중학교에 관련된 건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나의 1번에 그러니까
중학교고 고등학교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살짝 내용이 바뀐 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중학교 거 정도는 우리가 조금 내 것화 시켜서 알아두자.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과 2번에서 말하는 게 나의 중학교 1, 2번이 이제 어떤 인지적인 측면을 말하고, 3번이 정의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사회 자연현상 수학적으로 배운다는 자체가 수학 개념원리 법칙을 이해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2번 수학적으로 뭘 하냐면 추론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결국 무슨 능력?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 그거 사실 밑에 고등학교 거에 있으면 똑같아요.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결국은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인재를 만들겠다. 이거고요. 자, 정의적인 측면인 3번.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갖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밑에 있긴 있어요. 똑같은데 약간 고등학교까지 이제 한 추가된 말이 있죠. 흥미와 자신감, 가치,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목표, 수학과 목표 안에서 최소한 그 박스를 우리 좀 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 안에서 나의 중학교 거만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수학과 목표를 가지고 이걸 뭐 서술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주어질 수가 많아요. 요즘 시험 경향이 뭐가 자꾸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를 한번 같이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교수학습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학습 방향, 이번에 교수학습 방향 안에 이제 가나다라 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보면서 그냥 쓰세요. 지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교수학습 원칙이잖아요. 교수학습 방향 안에 교수학습 원칙과 교수학습 원칙 이제 1번에 가나다라마. 자, 보면 다루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목표가 사실은 시험 문제를 떠나 수학과 목표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의 교수학습은 학생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조금 위에서 지금 본 그게 뭐라고요?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 거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다. 자, 우리나라는 이 나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학과의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에 교육과정이 되게 하나로 통일시켜서 국가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평가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수준과 범위, 그 다음에 일관성. 그 다음에 다해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6가지 있죠. 그것을 적합하게 교수학습을 운영하겠다. 이제 1호 개정에서 그 6가지가 핵심이고요. 라는요, 재구성을 이제 융통성을 주는 거죠. 교재의 그런 어떤 배열 순서나 이런 거 너무 얽매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는 보충학습, 심화학습. 이렇게 교수학습 방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지키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다라 마가 된 거잖아요. 뭘 지키겠다, 교육과정을 따르겠다 하는 이런 거 그냥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목표와 방향이랑 방법이 있어요. 3번째. 그쵸? 거기 가셔서 지금 이거에도 이제 가부터 자 항목을 볼 거잖아요. 그런데 가를 좀 같이 보고 이제 나다라마바사 거기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가는요. 수학과의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밑줄 친 그러한 게 적절히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동글뱅이로 6개 해놓은 거에서 하여튼 설명식 교수는 거의 7, 80%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수업 내용을 구조화, 빈칸의 구조화 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탐구학습을
학생이 중심이 돼요. 학생이 중심이 돼요. 결국은 발견을 구성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왜 여기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해요. 요번 바로 요 직전 시험에서는 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이게 수업의 어떤 형태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렇게 참 단답형으로 안 나오고 현재 뭐 철수 영이 예를 들어가면서 막 김교사 박교사 예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문제 자체가 실생활로 넘어가면은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시험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은 무엇을 탐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특정 주제나 과제, 특정 주제나 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하면 뭐 하겠어요? 애들이 뭔가를 했어요. 수행을 하고 나면 뭔가 지네 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발표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개인별, 집단별, 개인으로 해도 되고 집단으로 해도 되고 특정 주제나 과제,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발표. 자, 토익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 특정 주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제가 있을 때 같이 토론하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아무거나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호 협력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토익 토론. 다섯 번째, 협력학습은 공동의 학습 목표. 이것도 또 중요해요. 뭐냐면 조별로 이렇게 했을 때 너네 뭐 아무리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든 그 조별 활동 우리가 왜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라 공동의 학습 목표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공동의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수준. 매체 및 도구 학습은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매체 및 도구 학습을 그냥 흥미 유발하고 뭐 잘 가르치고 애들이 이해하기 쉽으면 사용하시오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만 빈칸을 뚫어놔서 같이 다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학습 방법의 가항목은 전체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말한 거죠. 뭐 어떤 방법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나항목부터 자항목까지 쓰기 시작을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조적인 거를 항상 봐서 그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이거를 좀 빠르게 정리해 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 쓴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나갈 때는 사실은 그냥 제가 처음에 수업 나갈 때 나의 문제 해결, 다의 이렇게만이라도 기억하시랬어요. 복습하실 때. 그리고 제가 옆에 개수들을 써드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번호 매겨놨죠. 1, 2, 3, 4, 뭐 1, 2, 3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실 때 물론 바로 요번에는 교수학습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근데 계속해서는 이 교수학습 이 구체적인 나항목부터 자항목에서 하나가 계속 나왔고 언제나 그게 논란이 됐어요. 1, 2, 3번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꼬집어 말할 수 없고 평가원에서 답을 이렇게 발표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각자의 견해가 좀 달랐을 때도 있어요. 이런 강사들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쓴 사람들도 와서 질문을 하실 때 보면 그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문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그게 있었겠지만 그거 완전히 뭐 써서 다르지 않았다면 반점 이상은 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번호를 옆에 써놨고요. 자, 문제 해결 능력, 나의 문제 해결 능력.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거라도 우리가 알아두자 이 얘기를 했고요. 여기 유독 빈칸을 길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차피 이거는 비교표도 들었고 다 자료가 있으시니까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최소한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제가 길게 해놨지.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칸이 되게 작았잖아요. 중간중간 핵심적인 거. 사실 읽으면서 그 정도의 핵심 용어만 알면 돼요. 지금 앞에 것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인 걸 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칸이 길어요. 그래서 칸은 어차피 다 비교표 보고 옮기셔도 되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함량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1, 2, 3, 4다에서 첫 번째가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넣고 이거를 거치도록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무슨 영어 시간은 아닌데 마치 그런 구조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서 그때도 말했지만 1번은 문제 해결에 관련된 개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해서 해결 과정을 실행하고 검증 및 반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게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굳이 제가 이걸 천천히 읽어드릴 필요 없어요. 답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들어갈 말을 항상 이해, 그쵸? 탐색, 해결, 검증 및 반성 요걸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긴 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메꾸는 건 나중에 메꾸시면 돼요. 비교표 보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갈 게 뭐냐.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를 생각해야겠구나. 이러시라고요.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를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뒷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밑줄 친 데 연연하세요. 뒷칸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빈칸 뚫어놓고 뒤에 가서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제는 아까 협력 학습도 있잖아요.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협력 학습인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력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내용을 균형 있는 책임 분담과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들과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협력한다가 아니라 균형 있는 책임 분담, 상호작용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균형 있는 책임 분담,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료들과 협력할 거잖아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괜히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밑줄 치고 빈칸 뚫고 마지막 문장을 했을 때 마지막에 들어갈 거 나중에 쓰시면 되니까 지금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빨리 읽어버리는 건데 3번 볼게요.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 여기가 중요하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 아, 그럼 수학적 모델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하면서 이제 하게 한다. 이게 있잖아요.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문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건 문제 해결이기는 한데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반화를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말은 왜? 사회 및 자연현상 가지고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하고 이를 일반화하게 한다. 이게 들어갈 말이고 지금 들으실 때 비교표나 교육과정책을 다 놓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교표의 항목을 보시면서 하세요. 차라리. 제가 이미 그걸 빨리빨리 읽어버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쓰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막 부르면. 쓰지 마세요. 안 쓰신 분 비워놓으세요. 나중에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중요한 건 구조만 지금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결을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한다.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장려하냐면 여기 들어갈 말이 정확히 몰라도 뭔지는 알아요. 문제 만들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말이.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과정을 검증하는 문제 만들기 활동이 거기 들어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갈 말만 하루 이게 내일 모레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나다라마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오늘 뭐 언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개 하는 게 나아요. 헷갈리니까. 예, 나항목 하루에 하고 예,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빈칸은 그렇게 해결하시고 저는 앞에 구조를 봅니다. 자, 추론 능력 볼게요. 추론 능력 보시면서 1, 2, 3.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1, 2, 3. 어떨 때는요. 이거 1번에 이거는 번호대로 기억하면 좋아요. 순서대로.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헷갈려요. 그래서 1번에 관찰탐구예요. 관찰탐구. 관찰탐구 상황에서 할 수 있게 한다. 그 관찰탐구 상황에서 뭐 시키겠어요? 귀납, 유추 등의 개연적 추론을 사용하여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비교표 보시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화하는 방법이 있는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관찰탐구 상황.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수학 개념 원리를 도출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게 한다가 거기 들어가는데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아직 뭐 안 쓰셨으면 비기에 냅두시고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을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 추론 과정이 옳은지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옳은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판, 평가, 반성한다는 거예요. 비판, 평가, 반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해서 아까 같이 문제 해결, 폴리아 4단계 생각해야지, 모델링은 암호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서 제가 밑줄을 친 걸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라도 볼게요. 이거 그때 단 잔소리니까 더 잔소리 하지 말고 넘어갈게요. 라 항목을 보시면 1, 2, 3, 1, 2, 3, 1, 2, 3, 1, 2, 3 그러면서 밑에를 보시니까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 내 여러 수학적 기능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창의융합이고 일단은 그거는 이미 다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 맞죠? 예. 여기 이제 문제 해결이 들어가고 여기 추론이 들어가고 여기 창의융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고 밑줄 하고 지금 그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창의융합의 1, 2, 3을 보는데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자,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보면서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결국에는 학생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게 하는 건 교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말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예요. 다양하고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얘기고 두 번째 하나의 문제를 뭐 했어? 다양하게 풀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창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말은 하나의 문제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말 쓰면 돼요. 거기 그런 말 있잖아요. 비교표 보시면. 하나의 문제를 더 눈여겨보세요. 자,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자, 3번.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 여러 수학적 지식 경험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예. 연결하거나 다른 과목이랑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도 연결한다. 그 얘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창의융합은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교사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 효율적인 방법, 좋은 방법, 다양한 방법 그쵸? 그 다음에 연결, 융합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마는 뭐예요? 밑에 보면 벌써 나오지만 의사소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맞아. 의사소통.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소통 첫 번째. 수학용어표 그래프. 수학용어표 그래프? 수학용어 그래프. 그거 수학용어표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잘 써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수학용어는 특히 정확하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을 먼저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표현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거. 이해하고 사용하고 만들고 변환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 또는 과정, 학습 과정과 결과를 이제 일단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 아니면 내가 했던 결과, 나의 어떤 답, 나의 솔루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이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냥 수다 떠는 거 아니다. 뭘 이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 글, 그림, 기호, 표, 그래프 이런 거 들어가면 되죠. 세 번째,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서로 토론을 잘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뭐 표현하고 토론하라는 거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지. 막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의사소통에서는 수학을 일단 내가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다른 사람하고 서로 어떤 정의적인 부분에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존중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가 있죠? 네, 정보 처리.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보 처리는 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뭐 그런 거예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정보 처리는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하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실생활 수학적 문제 상황 실생활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분석한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한다. 분석한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적절한 자료를 탐색, 수집, 분석, 해석 그런 말 있잖아요. 그쵸? 정리, 분석, 평가. 비교표를 보시면. 맞아. 정보 처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1번. 그 다음에 2번.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학의 개념 원리를 이해하면 정보 처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이럴 때 적절한 교구를 활용하여 조작 및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적절한 교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조작 및 탐구 활동을 한다고요. 이때 뭐 공학적 도구가 돼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료라는 거는요, 뭐 신문지상의 자료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계산 능력 배양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전전에도 시험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게 나와 이러는데 이게 나왔었어요. 결국은 근데 이 3번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중에라도 또 나오게 된다면 계산 능력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 이제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사고력을 길러주겠다는 거죠. 절차적인 사고, 수학적 사고력, 계산에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한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바에 3번이 내포하는 의미를. 자, 태도 및 실천 볼까요? 4항목의 태도 및 실천은 이제 4가지잖아요. 그 4가지인 것도 또 흔치 않아요. 태도 및 실천인데요. 자, 정의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전체적인 이 4항목이 정의적인 영역에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지도를 하는데, 그쵸?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이것은 태도 및 실천이니까, 결국은 수학이 너무 좋아, 너무 막 이런 거보다 필요성, 유용성, 가치 인식하라 이런 얘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지금 비교표를 같이 꼭 보고 계시면서 하세요. 제가 다 읽는 게 아니라. 자, 2번째는 수학에 대한 너무나 긴 얘기가 있고 격려하고 학습 동기 의욕 유발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거는 격려하고 학습 동기 유발하라는 겁니까? 관심, 흥미, 호기심, 자신감 이런 거 들어가면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끈기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그거예요, 그거. 2번째가. 3번째가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스스로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 자, 그 다음에 4번에는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 좀 밑줄을 끊어서 칠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정리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해 도전하는 행동, 도전하는 용기,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 협력, 논리적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4번 자체를 있을 때요. 이 4번을 너무 이걸 끊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려고 이 항목을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번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 2번에서 말하는 거, 3번에서 말하는 거, 4번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4번에서 말하는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과제 집착력 이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뭐 정직하고 공정하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원한다는 거, 뭐 수학 공부할 때 어떤 뭐 시험을 본다. 좀 정정당당하게 본다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건 이제 과제 집착력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타인 배려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토론할 때도 이런 얘기니까 4번을 너무 끊어보지 마세요. 근데 항목이 워낙 많아서 제가 밑줄을 이렇게 따로따로 쳐놓은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자, 거기까지가 6개였어요. 수학 교과 영역 6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의미 있는 발문 항목이잖아요. 여기가 의미 있는 발문.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이제 어떤 수준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수준별이라고만 쓸게요. 전체적인 것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발문에서는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독려한다. 그러니까 빈칸에 뭐예요? 교사가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발문, 뭐 상호작용이 활발한 발문, 그 다음에 애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 인지 발달과 경험을 고려하여 발문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문도 하고 학생의 발문도 의미 있게 처리하고 그 소리가 들어가죠. 우선은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어쩌고 저쩌고 연습하시고 이미 완벽하게 연습이 되셨으면 다 잘 쓰셨을 텐데 아직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대부분이 아직 다 완벽 안 해요. 그리고 굳이 지금 막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자 볼게요.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이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한다. 라고 할 때요.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거.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실 내에서 이제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
아니면 학급을 다 수준별로 나눈다.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 하라는 거고요. 아니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거나 수준별 학급 구성하는 게 이제 교수학습 전개하라는 거고요. 지도할 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교 상황 고려하는 거죠. 애들 수준, 뭐 적성 희망, 교사의 어떤 수급 문제 이런 거. 근데 마지막 수준별 수업에서 마지막은 내용 요소 차별보다는 내용의 깊이나 접근 방법.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정확하게. 이게 수준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이제 이거 사실 세 번째. 이거 되게 조심해야죠, 교사들이. 그래서 자, 요거를 천천히 하고 하면 이게 좀 지루해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수학과 목표 안에서 방향에 대해서 아까 요건 전체적인 개괄을 알아두시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가나다라에서 방향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수학과 교육과정을 좀 따라야 한다 이런 게 방향이었고 교사학습 방법 안에서 여기서 물리적인 방법 설명식 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각자 그 교수학습 구체적인 방법, 이걸 능력을 함량할 때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완전히 아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지금 내가 나중에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까지만 하고 뒤에가 워낙 많아서 평가도 지금 페이지로 1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고 조금 이제 다시 할게요. 어차피 지금 이걸 쓰고 답 맞히고 이러시는 거니까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네 번째 수학과 평가가 있어요. 그쵸? 예, 그 평가에 가셔서 자 평가에 요거 이제 같이 볼게요. 쓰시면서 볼게요. 요거는 자 평가 원칙 보죠. 평가 원칙에 5가지가 있어요. 가나다라 마가 있어요. 결국은 수학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고 교사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들어갈 말은 학생의 성장 돕고 교사 개선이에요. 네. 그렇지만 수학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고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학생의 전인적 성장, 교사 수업 방법 개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학생이랑 교사랑 둘 다 개선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 수학과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이건 똑같죠. 평가나 교수학습 방법인데 아까 앞에서도 했잖아요. 수준과 범위.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준과 범위 먼저 쓰세요. 제가 조금 천천히 볼게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학습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게 다에서 말하는 6가지 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요번 개정에서의 주장이. 자, 그 다음에 라 항목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평가 방법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밑줄 쳐놓은 게 더 중요한 말이긴 해요. 학습자의 수준, 평가 목적,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그 밑줄을 빈칸을 치려다가 일단 다양한 평가 방법에 제가 빈칸을 쳤잖아요. 근데 밑줄을 앞에 쳐놨잖아요. 다양한 평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꼭 무슨 토론만 평가를 하고 프로젝트만 평가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더 다양한 평가 방법에서 더 중요한 얘기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고 요번에 평가 목적이 뭐냐, 요번에 평가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인수분해를 할 거냐, 도형을 할 거냐, 기하냐, 대수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앞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자, 평가 결과는 결국엔 피드백을 잘 해서 수학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학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 물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어요. 가에는 밑줄을 보면 결과, 과정, 결국은 뭐예요?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종합적인 평가. 나에 보시면 이제 전개 국면에 따라 진단 형성 총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한번 삑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종합적 지속적으로 하는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할 거다. 다에 보면
나는 이렇게 이제 전체 나가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추, 창, 의 같은 걸 평가하고 선택, 단답, 서론, 수령에 다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필평가. 그쵸? 지필평가. 특정한 주제나 과제, 이거 중요하죠. 특정한 주제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아까 학습에서도 프로젝트가 나왔지만 문창정, 그래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쭉 하는 거 다 전체적인 걸 모아야 되고 수학 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 일정 기간이니까 포트폴리오. 자, 의사소통 태도 실천, 의사소통이랑 태도 및 실천을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쵸? 관찰하고 이러는 거니까, 뭐, 관찰, 면담, 구술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4번에. 자, 학생 스스로 자신의 뭐를 평가한대요? 이해와 수행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과 추론 과정의 반성이겠죠? 반성. 자신의 생각, 표현, 태도 및 실천을 평가한대요. 이거는 자기평가. 동료 학생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제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랬죠. 협력학습 상황에서 해야죠. 협력학습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할 수행 정도나 집단 활동에 기여한 정도, 역할 수행, 기여한 정도. 협력학습 상황에서. 그러니까 동료 평가죠. 결과적으로 지필평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구술, 자기평가, 동료평가. 아까 앞에도 6가지 교수학습 방법 있죠? 그거와 평가 방법 6가지.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에도요. 이제 공학적 도구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하는데 다양한 평가 방법에 중요한 건 학생의 수준과 평가 목적 및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거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공학적 도구를 잘 적절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냥 공학적 도구를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에요. 평가 내용이나 방법,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장 넘기시면은 요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한 건 아니고 평가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제가 하나 추가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 1번하고 2번에 들어갈 말은 분석적, 총체적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1번은 분석적이 들어가겠죠. 자, 분석적 채점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구체화하여 채점 요소를 세우고 점수를 배당했다. 뭐 할당했다. 뭐 상관없어요. 구체화, 채점 요소, 배당. 학생 개개인의 답안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많은 시간 필요. 주어진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수치화된 점수를 부여하므로 채점자 간의 평점 차를 줄이고 동일한 채점자 내에서도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한다. 단계별로 수치화된 점수, 평점 차, 일관성, 객관성. 자, 두 번째 총체적 채점을 보면은요, 필요한 특정 내용이나 과정에 대하여 각각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전반에 걸쳐,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시간과 노력의 경제적이면서 답안 채점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 경제적, 구체적 기준. 수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수행에 대한 단일한 점수를 부여. 전체적으로 뭐 5점, 3점 뭐 이렇게 다 더해서 점수가 아니고요.
단일한 점수를 부여. 4번. 집단 내의 상대적인 비교에 치중하여 학생 개개인의 자세한 비교가 어렵고 학생 수행에 대한 부분적 이해와 진단이 어려움. 부분적 이해와 진단이 어려움. 자, 5번에 문제 해결 사고 과정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음. 가중치. 다시 할게요. 1번 분석적 채점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1, 2, 3, 1, 2, 3, 4, 5 정리해 놓은 건 깔끔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구체화, 채점 요소 배당, 분석 시간, 단계별로 수치화된 점수, 평점차, 일관성, 객관성. 2번 총체적 채점에서는 전반 하나의 점수, 경제적, 구체적 기준, 전반적, 단일한 점수, 자세한 비교, 부분적 이해, 진단, 가중치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8번까지는 3번, 4번은요. 1화 기록법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법 말하는 거예요. 1화 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법은 관찰, 구술, 면담 이런 채점에 평가에 좋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준비 없이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메모할 수 있으며 이러니까 1화 기록법이죠. 근데 이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때도 그냥 옆에 메모하면 되니까 좋죠. 기록 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 별도의 시간과 노력. 4번은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전에 관찰할 행동 요목을 제작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요구. 행동 요목. 관찰 요목 이래도 되고요. 그냥 관찰할 요목 해도 돼요. 행동 요목을 넣으면 되는데요. 자, 그 기록 자료를 재분석하지 하지 않고 평가 자료를 수월하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재분석. 하지만 또 어떤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 좀 이제 힘들다 이건데요. 적절한 기록을 수행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근데 그것도 메모하면 되니까. 예. 자, 빈칸에 행동 요목, 재분석, 적절한 기록. 5번은요, 평가 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평가 도구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라고 평가 도구의 의미는 인지적 영역의 평가가에서는 주로 지필 검사를 위한 평가 문항 개발 채점 기준 및 예상 답안을 작성을 말하며 정의적 영역에서의 평가에서 주로 관찰 및 면담을 위한 평가 요목 기록 방법 작성 등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빈칸에 관찰 및 면담을 위한 평가 요목 개발. 아까 그 요목이라 그랬죠? 관찰 및 면담을 위한 평가 요목 개발. 평가 요목 개발 등을 일컫는다. 위에는 그냥 빈칸에 제가 써놨죠. 답이 있죠.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럼. 자, 6번은요. 보시면 평가 도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반 항목에 대한 지침 안내 준거가 되는 사항을 말하는 거죠. 지침 안내. 그냥 그렇게만 해도 돼요. 평가 도구 개발 과정에서 제반 항목에 대한 지침 안내 준거 사항을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평가 틀이잖아요. 평가 틀. 2차원, 3차원 하는 평가 틀. 근데 현실적으로 2차원을 많이 썼다 했었죠. 평가 절차는 최소한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거기 해놨어요. 한번 알아는 둬야 돼요. 평가 절차는. 한번 써보세요. 기억이 나시나. 처음에 무슨 설정이냐면 평가 목적. 평가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설정이 되면 이제 뭘 선정해야 돼. 뭘 선정하냐면 영역 및 목표. 목표가 아니고 목표요. 영역 및 목표.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6번에 한 것처럼 평가 틀을 개발해야죠. 평가 틀.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적인 측면, 그쵸, 이런 걸 다 평가 틀을 하고, 그럼 평가 틀 하면 이제 문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가 도구, 도구 개발. 평가 도구 개발. 그게 이제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니까요. 평가 도구.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실시. 채점 및 결과. 순서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정해요. 그 다음에 평가 영역 및 목표를 선정해서 틀을 만들고 도구를 개발해서 시험을 보고 채점 및 결과를 보고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마지막에는 가채점의 중요성, 가채점. 채점 기준 요소 중에 채점자가 생각하지 못한 채점 요소나
채점 요소나 부적절하게 배당된 요소별 점수가 있는지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은 보완 수정할 수 있기 때문 채점 요소 배당된 보완 수정. 8번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체로 그냥. 가채점 중요성이 그냥 만약 정말 뭐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지만 가채점 중요성을 써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채점의 중요성을 써 이럴 수도 있다고요. 진짜 조금 유형이 유치하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채점의 중요성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영역이 하나가 남아요. 좀 쉬었다 할게요.